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고 싹싹하고 늘 착한 사람이라 말하곤 했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만 들으며 자랐고 그게 저라는 사람의 증명이라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아이들 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제사며 친정일까지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저는 단 한 번도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남편과 손을 잡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30해를 함께한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늘 제 편이 되어줬고 아이를 낳고 힘들던 시절에도 남편과 다퉜던 밤에도 그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녀의 이름이 떴고 그녀의 말투가, 그녀의 숨결이, 그녀의 웃음이 그 안에서 낯설 만큼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췄고 제 감정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도둑은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잃어버린 자기 삶을 한 조각씩 되찾아가는 이야기이고 배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구하는 복수의 기록입니다. 복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택한 복수는 그녀처럼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수의 첫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아무 일도 아니었다. 늘 그래왔듯 그는 무심히 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금방 씻고 올게라는 말만 남긴 채 욕실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면이 깜빡이며 문자가 떴다. 익숙한 이름. 지연 언니. 나는 본능적으로 그 이름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그 냄새 정말 미쳤어. 집에 가는 길인데도 아직 당신 옷 냄새가 난다니까. 오늘 밤 꿈에 나올 것 같아. 조심해, 당신 마누라 눈치 보여. 그 문장을 읽는 동안 나는 숨을 쉬지 못했다. 두 문장 반에 담긴 온기와 농도는 남편과 내가 결혼 27년 동안 주고받은 것보다 더 짙었다. 나는 손에 쥔 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다. 지연 언니? 지연이? 나와 30년을 함께 해온 친구.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매년 생일을 챙기던 사람.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을 당신이라 부르며 그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의 옷에 얼굴을 묻었단다. 나는 바로 그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다. 지연 언니랑 연락해? 남편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뭐 생일이라 연락했었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눈을 뜬 채 새벽을 맞았다. 머릿속에 그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술잔을 부딪히던 그들이 그저 내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그녀의 SNS를 뒤졌다. 사진, 글귀, 위치 태그. 모든 게 낯설 만큼 익숙했고 익숙할수록 더 소름 끼쳤다. 여행 중. 맛있는 저녁, 좋은 사람. 이 시간 이대로. 나는 그 시간에 식탁을 차리고 아이의 학원비를 계산하고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다. 그녀가 내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나는 그를 지탱하는 아내였고 그녀는 그를 흔드는 여자였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충격이었고 그저 내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마음속에 검은 무언가가 피어났다.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는 밤 지연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언니, 왜 그랬어? 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왜를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내가 묻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졌다고 생각할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이 복수는 그녀가 알지 못하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복수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이었고,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는 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내 계획을 시작했다. 지연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처음 같은 반이 되었던 해였다. 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녀는 명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웃는 아이였다. 처음 말을 건 쪽도 그녀였다. 너 조용해서 더 신기하다. 우리 점심 같이 먹을래?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대학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서도 끊기지 않았다. 나는 결혼을 먼저 했고 그녀는 내 결혼식 사회를 봐줬다. 나중에 그녀가 결혼할 땐 내가 축가를 불렀다. 서로의 부모님 생신을 함께 챙겼고 명절마다 아이들 선물을 함께 골랐다. 우리는 가족 같았다.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까웠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의 배신은 그 어떤 적의 칼보다 날카로웠다. 사건 이후 나는 며칠간 침묵했다. 남편은 내 눈치를 봤다. 그도 내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죄책감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함처럼 느껴졌다. 나는 외출을 줄였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심지어 친정엄마의 전화도 피했다.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그 사람에게는 더더욱.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내게 문자를 보냈다. 선화야, 애들 방학이지? 언제 밥 한번 먹자.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뭐 고민 있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걱정하는 척 보낸 그 말들이 차라리 욕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 말들이 나를 얼마나 쥐어짜는지, 얼마나 깊게 내 안에 남아있는지.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약점을 떠올렸다. 그녀의 남편, 그녀의 딸, 그녀의 커리어,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완벽한 일상. 나는 그녀의 SNS 속 허세를 몇 년간 보아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남편과의 와인 한 잔. 사랑하는 딸이 준 꽃다발, 엄마는 감동이야.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 글귀들은 이제 내겐 연극의 대사처럼 들렸다. 거짓말로 입혀진 무대 위의 미소. 나는 그녀의 남편과 마주할 기회를 기다렸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내가 그녀에게 했던 대로 이제 그녀에게 되돌아가게 하려 했다. 그녀의 남편이 내게 어떤 시선을 보낼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게 될 날을 기다렸다. 복수란 모든 걸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걸 조용히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녀가 가장 자랑하던 완벽한 가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남편을 뺏어간 그 방식 그대로 그녀의 세계에 균열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 그게 단지 분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었다. 지연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일으키고 싶었다. 그녀가 먼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지연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부드러웠다. 선화야, 너무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응, 좀 바빴어.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있고. 나는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내 말투는 그녀보다 훨씬 덤덤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언제 봐? 애들도 보고 싶어 해. 나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집에 잠깐 들려. 어머, 무슨 일 있어? 오랜만이라 좋지.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확신에 찬 얼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였다. 내 인생을 파고 들어와 무너뜨린 그날까지도. 토요일 오후 지연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내 집에 들어섰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 화사한 립스틱, 그리고 익숙한 미소가 담긴 얼굴. 너 이 립 컬러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좀 피곤해 보인다. 요즘 잠 잘 못 자지.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컵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 요즘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선화는 늘 뭐든 참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 순간 참았던 마음의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참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케이크 칼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지연아, 너 남편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해 본 적 있어?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혹시 그런 감정 경험해 본 적 있나 해서. 지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뭐 사람 마음이야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지. 그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순간은 죄가 아닐 수 있지. 하지만 그 순간이 누군가의 30년을 망가뜨리면 그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을 무너뜨린 이 조용한 침입자에게 마침내 경고장을 내밀기로.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내가 내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다 알아. 그리고 나 이제부터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너를 대할 거야. 침묵은 끝났어. 조심해, 지연아.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복수는 단순한 관계 정리가 아니라 나를 되찾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게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단단한지 그녀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패닉 상태였다. 내가 뭘 어디까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몰랐기에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내가 순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먼저 공격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믿었겠지.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을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지연의 남편을 향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고 그는 나를 친구 아내 정도로 생각했기에 의심 없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가 주차장에서 차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나는 일부러 지나가며 말했다. 오빠 안녕하세요. 지연이한테 말 못할 이야기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커피 한 잔만 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연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고 그것이 결국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걸. 카페에서 만난 그는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의심, 불안,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섞여 있는 듯 했다. 지연이랑 친하죠. 서로 비밀 같은 거 없으실 테고. 내 말에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연이 제 남편이랑 좀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선택한 복수는 폭로가 아니라 의심을 심는 일이었다. 물론 다 과거일 수 있죠. 그냥 제가 감정 정리가 안 되어서 혹시라도 비슷한 기운 느낀 적 있나 묻고 싶었어요.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의 입가에서 피어나는 복잡한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녀의 완벽한 가정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연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다.
선화야, 우리 무슨 일 있었던 거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냥 이러는 거 너무 아프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너무 아프다는 말. 그건 내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속으로 삼켜온 말이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는 일로 하루하루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복수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확신을 흔드는 것,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내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내게 물었다. 요즘 뭐 생각하는 거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응. 이제 내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누구의 아내도 친구도 며느리도 아닌 나로서 말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뭔가를 직감하고 있었다. 나의 복수는 지금 모두가 조용히 숨죽이는 그 틈에서 가장 강력하게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다. 하지만 모른 척한다. 그리고 그 모른 척이 누군가에겐 칼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 정말로 모른다. 남편은 내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내가 늦게 귀가해도, 식탁 위에 밥이 덜 차려져 있어도, 화장대 위에 낯선 립스틱이 놓여 있어도 그는 이제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눈치마저 한동안은 일부러 외면했다. 내가 그에게 복수를 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내 복수의 대상에게 가장 취약한 골이었고 내가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 단 하나의 불확실성이었다. 며칠 후 지연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집에 와서도 말이 없고 자꾸 혼자 울어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들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말 안 하고 혼자 울 때는 뭘 알면서도 말 못할 때거든.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애는 영리하다. 그 애는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가 가장 먼저 지연에게서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한켠 아프게 했다. 나는 결국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조금씩 천천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은 나를 직접 찾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예전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말고 익숙한 립스틱을 바른 채 서 있었다. 선화야, 얘기 좀 하자.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커피 마실래?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에 마주 앉아. 우리는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또렷하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냉정함에 가까웠다. 지연이 말을 꺼냈다.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그 사람하고 그런 관계까지 간 건 아니었어. 그냥 기댈 사람이 필요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다 약할 수 있어. 기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 그녀는 안도의 숨을 쉬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칼을 꺼냈다. 근데 내가 흔들린 그 순간에 나는 집에서 그 사람 밥을 차리고 있었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매일 그 사람 셔츠를 다림질하면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본 기억이 나. 오늘 그 냄새 미쳤어. 아직도 당신 옷 냄새가 난다니까. 지연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러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대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나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스스로의 무너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다. 나는 지금 조금씩 나로 돌아오고 있었다. 지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녀가 다시 연락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예상과 달리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통의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하나의 마침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람들은 복수를 칼처럼 휘두르며 끝내는 걸로 상상하지만 나는 그 칼을 내 목에서부터 치워내는 일로 삼았다. 어쩌면 그동안 그녀에게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조차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가장 화가 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몇 가지를 바꿨다.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발랐고 거울 앞에서 몇 년 만에 제대로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지만 그 속엔 내가 몰랐던 낯선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나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아니, 그냥 이제부터 좋은 일만 만들려고. 그는 머쓱하게 웃었고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우리 조금씩 대화해보는 게 어때?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꺼내고 있는지. 나는 복수의 칼을 그에게 겨눈 적은 없지만 그는 이미 그 칼 끝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갔다. 책을 고르다가 우연히 펼친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결국 당신을 떠났던 그 순간에 자신에게 복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 문장은 마치 나를 위해 쓰인 듯 했다. 나는 내게 복수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구석에 몰아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고만 있던 나에게. 그리고 그 복수는 다름 아닌 사랑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것으로, 내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선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그녀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세계 안에 있었다. 지연은 멀어졌고 남편은 조금씩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내게 전화했고 나는 내 목소리로 그 전화를 받았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빛으로 존재하고 싶다.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 복수의 칼날이 완전히 무뎌진 줄 알았던 어느 날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나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다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마른 얼굴,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엔 절대 하지 않았을 민낯의 외출.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연은 손에 쥔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흔들릴 차례야.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연민, 그리고 지나간 것을 지나가게 두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선화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 보였고 내가 알던 지연이 아닌 어떤 낯선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할 말 있어?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했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지만 결과 자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일 같았다. 그랬구나. 그 말 외에 나는 어떤 감정도 꺼내지 않았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내가 내 인생 망쳐놓은 건 알아. 근데 그 후로 나도 많이 무너졌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야 우리 서로 공평해졌네.
지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나를 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커피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대로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깊었다. 하지만 더는 목이 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한테 왜 아무 말 안 했어? 그 일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단 한 번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나를 위한 변명 같았어. 너한테 미안하단 말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나는 그의 말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말이 용서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복수가 끝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수란 상대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나도 그 무너진 마음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혼 소식을 들은 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결혼 상태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었고 그녀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더 이상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너진 사람이었으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다. 우리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그건 이름뿐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말이 많아졌고 내 눈치를 보던 눈빛 대신 어떤 날은 식탁에 먼저 앉아 내 이야기를 기다렸다. 처음엔 어색했고 그 다음엔 서운했고 이제는 조금씩 편안함이 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물었다. 당신은 나한테 왜 남았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바보처럼 뭐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걸. 나는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지연이 사라지고 우리 삶은 천천히 정돈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의 통화도 늘었고 나는 서점에서 책을 사들고 와 밤마다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았다. 복수가 끝났다는 건 더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였다. 지연의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모,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는데 아마 그동안 너무 많이 쌓였나 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그래도 옆에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 잘 돌봐줘. 그 짧은 문장 안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깊은 애도를 담았다.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그 문장 하나로 닫았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약속 하나 할까? 그가 물었다. 무슨 약속?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제3자는 절대 끼워 넣지 말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나는 30년 묵은 마음이 조금은 덜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복수의 끝은 늘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소리 없이 끝나는 감정들. 하지만 그 끝에는 내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딸의 SNS를 통해서였다. 짧은 글, 엄마, 빨리 나아야 해. 나는 아직도 엄마를 믿어.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진심과 오해, 그리고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한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와의 관계는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더 이상 내 삶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었다. 나를 위한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를 얽매고 있던 복수라는 감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었다. 남편과 나는 이제 친구처럼 대화했다. 가끔은 어색했고 가끔은 웃겼다. 우린 참 이상하지.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다시 배우는 게 많아. 내 말에 남편이 대답했다. 그게 사는 거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알고도 말 안 하면 결국은 놓치게 되는 거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의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더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줄 알게 되었고 참지 않아도 되는 걸 참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나 자신에게 말 거는 방식이었다. 예전엔 괜찮아, 내가 참아야지 였다면 이제는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 였다. 그건 내가 그녀를 놓았기 때문이고 그녀가 내 세계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혼자 영화를 봤다. 감정이 복받쳐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은 눈물이었다. 순수하게 슬픈 장면에 슬퍼하고 기쁜 장면에 웃는 나로 돌아온 시간. 그건 복수 이후에 찾아온 놀라운 평온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을 편지. 지연아,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거야.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 날이 오고 있어. 나는 이제 너를 증오하지 않아. 대신 너와의 기억을 통해 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그리고 안녕. 편지를 다 쓰고 나는 그것을 찢지 않았다. 그저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꺼내 다시 보더라도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테니까.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살아야 할 시간뿐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이치는 아침, 나는 유리창을 닦으며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마주했다. 익숙한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진 느낌. 예전에는 눈가의 주름이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그 주름 안에 이야기가 깃든 얼굴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지연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웃음도, 그녀의 배신도 이제는 과거의 사건이 되었고 내 인생을 규정짓는 현재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복수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남편과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배우는 중이다. 예전 같았으면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만 보던 그에게 이제는 내가 먼저 말도 건다. 그도 웃으며 대답하고 때로는 식사 후 접시를 자진해서 닦는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내게는 너무도 크고 벅찬 위로가 된다. 내가 지켜낸 건 단지 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균형이 아니다. 나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붙잡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고 복수라는 말로도 용서라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내면의 전쟁이었다. 가끔 아이들이 온다. 딸은 엄마 요즘 얼굴 편해졌어요 하고 말하고 아들은 엄마 책상에 꽃은 왜 꽂아놔요? 하고 묻는다. 나는 웃으며 말한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이전에는 몰랐다.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가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모든 질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대답할 수 있다. 친구란 내게 칼을 들이밀지 않는 사람. 가족이란 나를 허락해주는 사람. 사랑이란 끝내 나를 지키게 해주는 감정. 나는 결국 나를 지켜냈다. 누군가에게 부서질 뻔했던 이름을 끝끝내 내 손으로 다시 붙들고 살아냈다. 그게 내가 선택한 복수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아낸 나의 시작이었다. 지금 나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낸다. 아이들 책을 정리하고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내가 고요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고요는 내 안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찾아온 평화라는 걸. 지연은 그 후로 한 번도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과도 더 이상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이야기만 남겨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내 시간을 앗아갈 수 없다. 누군가 물었다. 복수, 그거 결국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행복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나는 결국 행복을 찾았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든 그 안에 반드시 당신만의 목소리와 당신만의 존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고 기울지 않기를. 건강하시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